근데 양평에 예. 뭐좀 조그만 그래도 뭐 텃밭을 장만을 하고 예. 이쪽에 이게 계속 뭐라고 눈독을 들였다고 할까요? 하여튼 여기 이쪽 하는 지역이라서 네.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예. 저는 이제 시골 소장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시골 뜻대로 생활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. 예, 이제 뭐 예. 기회가 된다면 뭐 고향에도 가보고 싶고 아, 고향. 제주에도 그냥 가서 한번 도장도 하고 싶은 그 자격증 공부를 하시기로 했잖아요. 예. 그러면 공부 방법을 어떻게 뭐 학원 임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. 처음에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을 접했을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책을 봤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행정 사무직이 그 뭐 건축이라든지 뭐 그 회계도 저희가 취급하는 회계하고 좀 달라서 다르죠. 달라서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학원에 저는 다니면서 했죠.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은퇴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그 자격을 취득을 했죠. 학원 수강을 주로 하셨네요. 뭐라고 제가 다닌 데가 뭐 땡땡 뭐율 하는 뭐 그런 학원을 다녔습니다. 그러면 몇 개월 학원을 다니셨던가요? 안녕하십니까, 박성TV 박성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한 소장님의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공부 과정, 또 취득 후 소장님 그 취업,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한 개인적인 일이지만 주택관리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또 주택관리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소장님 오래간만이에요. 예, 반갑습니다. 선생님. 여기 와보니까 이게 드물머리잖아요. 예, 경관도 좋고 좋습니다.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, 소장님. 예, 여기 뭐 외지인들이 오면 아주 좋아하는 그 관광 명소입니다.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시는 거지? 1년 9개월 쪽에. 약 2개월 됐네요. 예, 제가 그 과학기술대학교, 그때는 산업대학교죠? 예. 그 기숙사 소장이죠? 예. 그때 우리 저 소장님이 행정실장 계실 때 예.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. 고향도 왔고 또 우리나라가 그 중요시 여기는 성씨,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까워졌잖아요. 예. 근데 소장 명예퇴직 하셨던가 정년퇴직 하셨던가요? 명예퇴직했어요.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때 바로 직전에 음. 저도 이제 퇴직하면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예. 그때 이제 선배님이 주택관리사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좀 공부를 반년 정도 했어요. 이게 가능성이 있고 좋아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아예 명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해서 이 길을 접어들은 거죠. 그때 정년퇴직 얼마 남으셨을 때? 2년 반 남았었던 거예요. 대단한 용기인데. 퇴직하고 하면은 사람이 많이 약해질 것 같아서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죠. 배수진. 네, 그 미리 쳐놔야 그래도 뭐를 해야 되니까. 그때 제가 그 주택관리사 추천을 드렸을 때 그때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가요? 전혀 몰랐죠. 전혀 모르고 얼핏 그 소장님들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았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본 적은 없죠. 그렇죠.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공부 동기가 유발된 거잖아요. 그때 들으셔가지고 뭐 어떤 그 매력을 느꼈었던가요? 그럼 그 당시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. 아파트 쪽은 잘 몰랐고요. 그때 제가 이제 뭐 기숙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소장님들 하는 일, 저 정도면은 좀 보람이 좀 있을 것 같다. 저는 아파트 쪽은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.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학이 있었으니까. 그렇죠. 그런 쪽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. 아파트 관리소장은 잘 알고 있었고,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게 있고,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주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걸 알게 됐죠. 명퇴하신 것이 잘했다, 혹은 조금 그렇다.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한 것이 잘했다, 못했다. 뭔가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. 주택관리사 취득을 하시면서 명퇴를 하신 것 어떤가요? 퇴직 직전에 이걸 알고 조금 공부를 하고 이제 퇴직을 한 다음에 확실히 이제 자격을 그 뒤에 땄습니다. 그러면 정년보다 명예퇴직 하신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? 잘했죠. 그거 보고 신이 한수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은 제가 무슨 평생을 사무직, 행정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술 쪽을 잘 모르잖아요. 뭐 건축이든 기계자재.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무직이 지금 갈 데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. 퇴직하고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이 10여 명 되는데 10여 명의 책임자로 내가 뭐 300세대인데 300세대를 관리 제 책임하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.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지만 보람이 훨씬 더 큽니다. 잘했죠. 아주 잘하신 거고 뭐 선배님 덕분에 대부분 직장인들이
명예퇴직할 때 큰 대책 없이 명예퇴직을 해요. 또 정년퇴직 마찬가지고 저도 명예퇴직할 때 대책 없었어요. 일단 명예퇴직 하고 보니까 한 2년 동안 저는 좀 호성생활을 했죠.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명예퇴직 하시기 전에 네. 공부를 하셨으니까 나는 퇴직을 하고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. 그런 말씀이잖아요. 예.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신 것이 뭐 후회 같은 건 없으신지인가? 없죠. 그때 명예퇴직 그렇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저하고 같은 길 걸으셨던 선배님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이제 다행히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바로 그 소장님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실 때?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지만은 안 했어요. 그러시네요. 좀 이제 물론 뭔가 하고는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에 뭐 쥐어주다시피 선배님이 하니까 바로 매칭이 됐고 결심이 섰고 그 뒤로 또 뭐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서 중간 사이사이에 뭐 쉬는 기간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뭐 크게 뭐 흔들림은 없습니다. 그러고 보면 그 환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. 우리 소장님께서는 주변에 그 기숙사 소장들이 왔다 갔다 있으니까 그것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러고서 제가 추천을 하니까 머리에 금방 들어오신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렇구나. 해서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해서 명예퇴직을 하신 거 아니에요.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 인생 후반기 1년이 10년을 경험하더라고요.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다행히 그럼 전에 말씀하신 배수 지진을 마음을 이렇게 잡수시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아마 제 느낌이 한 10년은 무난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소장님 앞으로 몇 년까지 하실 예정이랄까? 처음에 생활 후에 할 것은 한 그 65세로 봤었어요. 왜냐면은 제 친구가 대학 교수가 있는데 교수 정년이 가장 깁니다. 65세. 그래서 그렇죠. 나도 그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.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건강 뭐 아직 뭐 건강 이상하고 또 보람도 있고 아마 70 넘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65세를 70세로 뭐 그때 가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 관련된 그 직업은 어찌 보면 이 은퇴라는 게 없다고 이렇게 해도 무관하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희 우리 전기과장님도 저보다 2년 연배예요. 그래도 뭐 특히나 저보다 더 좋은 자격이 어떻게 보면 전기 자격증인 것 같아요. 전기 자격증은 부르는 데가 많아요. 근데 이 주택관리사보다도 더 하나 자격을 더 딸 수 있다면은 전기 자격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이 들어도 진짜 그 100세까지도 뭐 은퇴라는 게 없지 않겠는가.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뭐 이럴 수 있다. 건강만 하다면 일자는 얼마든지. 좀 전에 말씀하신 극단적인 얘기였지만 100살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파트의 장점 아닐까요? 어떤 뭐 자격증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. 자격증. 그럼 소장님 결론은 명퇴라 또 주택관리 자격증 취득이 잘하셨다는 얘기잖아요.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 행정 사무직으로 한 40여 년 근무했었는데 사실 알아봤어요. 뭘 할 수 있을까. 근데 뭐 장사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전혀 안 맞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택시 기사나 뭐 경비나 이런 것뿐이 없더라고요. 근데 마침 이 주택관리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제 이 기술을 처음에 없어도 이 주택관리사 소장을 하면서 기술을 하나하나 습득해가는 과정이 그렇죠. 저희들은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기술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우선 주택관리사 자격을 따서 점점 이제 또 공부하면서 다른 뭐 전기라든가 뭐 설비를 알아가는 또 뭐 그런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. 지금도 보람도 있고. 자격증 공부를 하시긴 했잖아요. 그러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학원 인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?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을 접했을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책을 봤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행정 사무직이 그 뭐 건축이라든지 뭐 그 회계도 저희가 취급하는 회계가 좀 달라서 달라서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학원에 저는 다니면서 했죠. 학원에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은퇴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그 자격을 취득을 했죠. 학원 수강을 주로 하셨네요. 뭐라고 제가 다닌 데가 뭐 땡땡 율 하는 뭐 그런 학원을 다녔습니다. 그러면 몇 개월 학원을 다니셨던가요? 3월 한 7, 8개월이 되지 않을까요? 7, 8개월 뭐 1차, 2차까지 했으니까. 그때 그럼 1차, 2차가 구분되어 있었던가요? 하루에 맞췄나요? 구분되어 있습니다. 1차를 합격한 사람이 또 2차를 하루에 다 안 보고 한꺼번에? 뭐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굉장히 뭐 응시자도 많고 시험도 어려워서 주로 이제 보니까 회계에서 탈락이 많이 되더라고요. 저도 좀 회계가 좀 어려웠습니다. 그 학원 하루에 하면 학원에 몇 시간 강의를 받으셨죠?
9시경에서 4시경이니까 글쎄요. 6시간 정도 했을까요? 아, 예. 집중적으로 했습니다. 집중적으로? 예. 그럼 복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예. 복습은 집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? 많이 했어요. 많이. 아무래도 네. 나이가 있어서는 그렇게 쏙쏙 들어오진 않더라고요. 여튼 뭐. 아. 그럼 또 한 해를 퇴직까지 했는데 2년씩 공부할 수는 또 없잖아요. 아, 또 남의 이목도 있고. 예. 이제 뭐 나중에는 보니까 시험 성적이 좀 뭐 넘치도록 뭐 많이 나왔던데 그런 저는 불안한 마음에 좀 열심히 했죠. 나름대로. 이제는 안 하려고. 평균 그 당시 몇 점 나왔습니까? 86, 7점. 그 대단한 건데요. 자격증이. 예, 열심히 많이 하시네요. 나왔습니다. 예. 그때 5과목 중에 어려웠던 과목을 그러면 지금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? 저는 회계 쪽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제 회계를 알긴 알았지만은 뭐 국가행정부는 이제 단시 보기 뭐 이런 형태인데 여기 뭐 복식 보기 형태라서 기업회계죠. 오히려 더 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. 헷갈려요. 좀 아는 것이 더 오히려 헷갈려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뭐 설비나 이런 쪽도 사실은 저하고는 뭐 건축 설비 쪽은 거리가 멀죠, 사실. 전혀 뭐 거리가 멀으니까 좀 어려웠죠. 뭐 현장에 가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책만 보고 하는 거니까 좀 어려움이 그쪽이 좀 있었어요. 그렇죠. 회계. 회계 공무원은 단식부기를 하잖아요. 예. 근데 거기는 복식부기예요.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저 첫 점프 때도 혼자 하면서 한번 시험을 봐서 낙방을 했어요. 낙방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회계 때문에 이제 회계 때문에. 그랬는데 이게 그것까지 따르면 1년 반 정도 되고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첫 해 낙방하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퇴직하고 했으니까 토탈 공부한 거로 따지면은 글쎄요 뭐 1년 1, 2개월 저는 많이 한 편이에요. 아니죠. 이 주택관리사가 은근히 어려워요. 민법이라든지 회계 때문에. 추천할 만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후배들에게 후배죠 이제 직장인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좋아서? 당연히 추천을 하죠. 왜냐하면은 특히나 저처럼 사무직 행정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은퇴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. 재취업 할 곳이 거의 없거든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는 뭐 관리자로 있었는데 여기서 여전히 관리자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마음에 들었고 이 자리 이동을 맘대로 그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능력만 갖춰주면은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봐요.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집에 서울인데 서울에서 이 소장을 하다가 제가 좀 이제 뭐 서울에 그렇게까지 노년까지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. 서울에서. 근데 양평에 뭐 조그만 그래도 뭐 텃밭을 장만을 하고 이쪽에 계속 뭐라고 눈독을 들였다고 할까요? 하여튼 여기 조금 처우는 별로 안 좋지만은 제가 오고자 하는 지역이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시골 소장이 된 겁니다. 이제 시골 그대로 생활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.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고향에도 가보고 싶고 고향. 제주에도 그냥 가서 한번 도장도 하고 싶은 수 있으면 충분히 난 가능한 것이 이 직업이라고 봅니다. 고향 갔으면 제가 작년에 서산에서 면접을 봤었어요. 근데 저를 거기 입사시키려고 취업 규칙까지 뜯어서 이렇게 했었어요. 한번 서산을 가자 했는데 또 그간 이제 이렇게 못 갔는데 방금 말씀 생각이 나네요.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매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소장하고 지금 전기과장을 하고 있지만 매력 있습니다. 저는 아직 경력은 짧지만은 지금까지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 300세대를 어찌 보면은 물론 뭐 입자 대표 회의라는 그 조직체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신뢰를 얻었고 난 이후로는 참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아파트를 뭐 운영한다고 그럴까? 관리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소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아파트가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오래 건물 관리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. 어떤 의미에서 관리소장은 애국자인지도 모르겠어요. 허술하게 하면은 망가지는지만 좀 힘들어도 애착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뭐 여기 주민이나 크게 얘기하면 뭐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부장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지역적이 많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가 앞으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. 잘 저는 선택 잘했다고 봅니다. 하여튼 소장님 오늘 참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